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미래의 어떤 우리 역사관이라든가 문화사 또 내지 우리 그 민족 문화유산의 가치성 요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불화이기 때문에 불교 역사에 관해서 제가 간간 언급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딱 태어나면은 무엇인가 소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토탈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으로서는 이제 동물과 인간인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근과 오력과 모든 것이 비슷하지만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 동물에게는 본능적으로 산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종교관이 있으실 테고 그렇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좀 글씨를 좀 제가 쓰는데 오늘은 우리 한국 대한을 빼고 한국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에 오늘은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미술사 중에 불화라는 것에 관해서 저는 합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네. 고려시대 때 불화 이것은 우리의 민족 문화유산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우리 이것은 한편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미술사 중에 불화 이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기 단기 4351년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서기 2018년 역사 중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군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삼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단군 역사 중에서 삼국시대까지를 사실은 요거를 조선시대라고 그래요. 조선. 근데 이시조선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이것을 고조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삼국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고구려라는 게 서고, 고구려라는 것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고구려 소수림왕, 이 소수림왕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 적을 소자에 무슨 숫자를 썼느냐? 짐승 숫자를 썼어. 소수림, 그리고 수풀림자를 썼어. 왜 작은 짐승의 수풀이라고 왕의 이름을 지었는지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소수림 왕이 370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림 왕이 즉위 2년 만에, 즉 372년에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불교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면 백제라는 것이 있는데, 백제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백제의 친유왕이 고구려보다 한 12년 후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372년에다 12년을 하니까 384년도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법흥왕 때, 법흥왕 때 이 신라가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고구려보다 한 150년이나 늦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372년 더하기 150년 하니까 2년, 즉 522년에 이차돈의 순교로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이제 고려인데, 고려. 이 고려의 잘 아시다시피 왕건이라는 분이 918년도에 즉위를 합니다. 참 대단한 게 뭐냐? 41살에 41세에 삼국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41살에. 그 25년을 이분이 집권을 하게 돼요. 사실은 918년도에 이미 불교는 560년 이상이 지속된 상태야. 고구려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지속된 상태인데 이 왕건이라는 분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고려도 이게 불교 국가이다. 불교 국가로 정하자. 이게 뭐냐고 그러면 훈요 10조를 선포를 해. 왕건이가.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법이요. 국법. 그래서 여기서 1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고려는 불교 국가이다. 이렇게 천명을 해. 불교 국가이다. 훈요 10조 중에서 제1조가 불교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고 나머지 4개의 조항을 불교로 묶어요.
그래서 박술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엄명을 합니다. 이제 고려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 갑니다. 1392년은 뭐냐? 이시조선이 건국되는 거예요. 이성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고려로 보고 474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불교에 관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화라고 그래요. 사실은 불교의 꽃을 피우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불교의 꽃을 약 500년 2조 초기까지 피운다고 하면 무엇을 아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자기, 청자, 그죠? 대장경, 금속활자, 그지? 그 다음에 뭐냐? 불화. 그래서 고려라는 시대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고려, 불화 이렇게 돼서 세 가지가 대단히 성행을 했던 시기예요. 500년간 누구에서 하냐? 화사, 또 뭐냐? 화승, 또 화공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조성하게 돼요. 그럼 누구 때문에 조성하느냐? 왕족과 귀족에 의해서 한다.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월제해담 스님은 고려라는 시대를 이야기해서 나는 고려 화불이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고려 화불이다. 보통은 고려 불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고려 화 불 할 때는 불로서 끝나고, 그죠? 고려 불호 할 때는 그림으로서 끝난다. 요 차이요. 고려 화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유명사야. 응? 고유명사다. 이것은 고려 불화는 보통명사야. 요 차이를 또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불상을 말할 때 철로서 만든 것은 동불이라고 말한다. 동불. 맞죠? 나무로 깎아 빚은 걸 목불이라고 한다. 그지? 흙으로 빚은 건 토불이라고 한다. 맞죠? 네. 돌로 다 만든 건 석불이라고 한다. 그지? 네. 탑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탑이라고 말을 한다. 부정합니까? 맞죠? 맞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부처가 뒤에 있어. 그치? 고려시대 때 이것을 예배용으로 귀족, 왕족들이 집에다 걸어놓고 참선도 하고 참회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고려 때 있던 그 그림 부처님도 화불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죠? 고려시대 때는 주로 그림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중국에 있는 분들도, 왕도, 황제들도 우리께 가면 고려의 그림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화불에 대한 것이 격화, 응? 격을 낮춰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화라고 명명하게 해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돼요? 네. 하나는 부처님 그림이다 이런 얘기고, 하나는 그림으로 된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어떤 모신 대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동불, 목불, 토불을 하듯이 이것도 화불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려 불화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혼란은 옵니다. 아까도 말했던 대로 그냥 보통 명사, 그지? 이것도 존중해서 그냥 나도 고려 불화야. 왜? 화불이라고 그러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는 고려시대 때 500년간 만들어졌던 대장경이나 도자기, 또 고려시대 때 불화, 부처님 그림, 화불,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에 이르렀느냐? 이것은 우리의 민족사요. 그죠? 역사요. 뿌리요. 혼이요. 고려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고려 불화라는 것을 봐야 그때 당시 세계사를 봐.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이 고려 때 사실은 918년에서도 938년 정도의 왕건이 집권 말기 때쯤에서 938년 때 이게 뭐냐. 중국의 송나라와 문물교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들여온 게 불화요.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 기법, 뭐 이런 등등사가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때 고려시대 때에도 중국의 유교라든가 성리학이 틈틈이 고려에 들어오려고 그랬었어. 지금 고구려 소수리망이 사실은 유교에 관해서 학교를 세울 만큼 그 사람도 그랬던 사람.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 왕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 자기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560년 이상을 불교를 믿었던 삼국의 뜻을 존중했던 거라고 본다. 그러면 고려 때 474년간 지속되고 그 전에 560 예를 들어 4년이 됐다고 하면은 이미 3하고 한 20년 이상을 고려 때까지 불교가 됐던 거죠. 뿌리가 사실은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 불화의 특징이 그거예요. 고려 불화는 부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고려 불화에서 있던 것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요 수행자가 중심이 됐던 거예요. 수행자가. 응? 발원자가 언제고 주인공.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 때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탱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탱화라는 것도 이 탱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요게 이제 수건건부야. 그죠? 뒤에 건 고들정자는 다 아시죠? 예. 요것은 탱자라고도 하고 정자라고도 하고 족자라고도 한다. 수건을 곧게 걸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처음 알았죠? 네. 그래서 이 탱화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무엇이 탱화냐? 부처님 뒤에 있는 걸어놓은 그것이 탱화냐? 무엇이 탱화냐? 응?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2조 때 내려오면서 있었던 그런 이렇게 삼존불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붙인 거예요. 후불. 이걸 보고 후불이라고 그래. 후불. 이걸 보고 후불. 부처 뒤에 그림으로서 된 부처님 그림이다. 이 삼존불 뒤에 받쳐 있는 것, 이것을 탱화라고 말을 한다 주로. 그런데 본래는 족자 그림, 반드시 걸어놓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후불탱이라고 말을 해야만. 후불탱이다. 그래서 지금 그 고려시대 때의 그 부처님 화불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대중이 발원자가 주인공이라. 내가 본의 아니게 고려를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고 무수한 사람을 살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 정말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발언할 때 시방에 있는 그 부처님이 나쁘신 그런 형상이 고려불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에는 후불, 즉 부처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처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조선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교와 성리학이 들어왔잖아. 그죠? 유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참 공자사상, 그지? 들어오면서 성리학. 이렇게 조선 말기에 가면 이제 성별, 여자는 좀 약간 남자만 못하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은 아주 내리보는 그런 저기로 가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억불정책을 쓴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불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스님들을 최환속시키고, 그죠? 절에 있는 불상을 구부려서 전부 무기만 들고, 응? 남문 내거리다 갖다 종을 매달고, 스님들은 또 저기 하게 하고 규제시키고 장안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집에서 불상, 불화에 관한 것을 모시면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불화를 집에 모시면 그 집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막 들켰다면 이건 막 크게 그냥 적이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느냐. 불화나 불상이나 조그만 거라도 집에 모시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인식들이 된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시대 때 불화가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 적발되면 집안이 몰락하는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러냐면 매우
이 사람들이 혼돈이 왔던 거예요. 그때 일본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일본인들이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데 지금도 내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네 거 문화재가 아니면 그토록 관심이 별로 적어.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문화를 훨씬 앞섰잖아, 그지? 네. 그랬는데 거의 갖다가 자기네 보물로 삼았다라는 거. 한편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다라는 거. 뺏겼느니 뺏어갔느니 약탈했느니 이런 언어를 쓰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회를 했는데 지금 4년을 했어요. 초청받아서. 근데 이제 첫 해는 가가지고 상을 안 주어서 못 받았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 3년을 내가 수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주 대상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상은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주는 뭐 그런 거라든가. 이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뭐냐 루브르가 거기가 미술관으로 저기 한 지가 한 160 몇 년 됐더라고. 그 상장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할 수가 있느냐. 국립전을 회화, 조각, 서예, 사진, 일러스트라고 해 펜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 요거 5가지 품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회화 부분에 우리 고려불화가 들어갔어. 그래갖고 스님 평생이 거기다 걸 수 있겠어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스님 보고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처음에 가니까 그래도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조그맣게 불화를 그려갖고도 나왔었어요. 지금 한 2년째는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뭐 나만 괜찮다면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초청할 예정이다. 장르가 된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을 탄 것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보면은 25개국 이상이 참가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한 600여 명 작가들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도록에 올해 도록이면 작년에 상 탄 사람들이 명기가 돼. 그림하고. 그래서 이 해담 스님은 내 생에 우리 역사의 그 고려 화불이 루브르 도록의 전체 다 내가 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지? 네. 그렇게 하면 유럽에서도 처음에 가니까 일본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고려불화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 하면 해담 스님. 이렇게 됐어요. 4년 만에. 사실은 이거는 참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자랑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생 마지막에 내가 중국에서 한번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지난 20일 날 제가 중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개태사라는 절명이 그 중국하고 나하고 둘이요. 똑같은 데가. 근데 거기는 이거 경계할 개자 별태자 해서 개태사. 우리 절은 10개자 클태자 절사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 11년간 내가 그 방장하고 했는데 물론 이 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564년대 창건됐어.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2명이나 거기 있었고 한 아주 유서 깊은 절이에요. 나하고는 좀 게임이 좀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 방장과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오다가
이번 이제 그 방장 정도면 사회주의에서 좀 계급이 높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요새같이 세계가 혼란한 이 시대에 사실은 중국 가서 뭘 한다는 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중국 미술관하고 하나는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데가 있어. 근데 중국은 그런 게 그 한 3군데가 돼요. 근데 우리 인사동보다 규모는 한 10배 이상이 커. 요번에 가가지고 하는데 CEO들이 그걸 잘 들어야 돼. 지금 내 이야기를. 그래, 첫째는 중국 미술관을 갔었어. 오전에. 그러고 오후에는 그 유리창에 있는 그 일덕거라고 그러대. 그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도 역사가 한 150 몇 년이더라고. 근데 거기는 먹으로서 문화재가 지정된 곳이야. 옛날에는 중국 미술관보다 훨씬 여기가 권위가 있었대. 한 그룹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잘못돼서 지금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CEO가 나를 보더니 나는 그렇게 진솔한 눈빛은 처음 봤어. 우리 방장이 내 고려부라 이렇게 카톡 한 걸 보여주니까 스님 저희 미술관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응? 스님 모시고 스님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모든 걸 다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전시회 좀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 종이와 목은 스님 평생을 쓰실 걸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 진지하고 진실한 눈빛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이러려고 그랬는데 방장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방장은 딱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분을 보고 갔는데 그렇다고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분은 마음이 다른가 보다. 나는 이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중국 미술관이 우리나라만 국립미술관 같은 곳이래. 거기서도 얘기가 잘 됐어. 근데 문제는 내가 중국만 가면은 그렇게 또 괜찮은 곳에 항상 보면 지필목을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글씨로 쓰잖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내가 글씨를 되게 잘 쓰는 줄 아는 거야. 응? 이 서예를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중국 미술관에서는 불화만 하면 너무 종교색이 짙으니까 스님의 서예와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치?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에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 중국 개태사의 묘유 이 방장 스님이 거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인자요. 세계 1인자 고려불화가 거기에 걸려야지 유리창에 거기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그 CEO를 만나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스님이 원하는 대로 다 꾸며주고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미술가서 해주시오라고 하는 나를 환영하는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CEO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지금 비록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해서 이 미술관 빛내겠어. 대신 우리 고려부라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간 긍정적으로 내가 그럼 더 하겠다. 그러고서 최종이 이제 내가 23일 날 들어오면서 회의를 했는데 전체가 다 중국 미술관에서 해야 한다 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나 혼자만 아니요 나는 거기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CEO가 사실은 굉장한 파워력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중국 사회에서는 중국이라는 글자를 잘 못 쓴대. 중국 미술관에서 했다고 하면 그림값이 나중에는 10억도 가는데 스님이 무슨 소리 하냐는 거야. 나는 10억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 절절한 그 CEO에게 나는 힘을 실어주었다. 반드시 내가 전시회를 하면 그 미술관이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사실은 전시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CEO가 중국 미술관을 이긴 거예요. 왜 이겼겠어? 나를 설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 CEO들 이게 내지 아니면 보통 어떤 기관의 리더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겨. 무엇이 하느냐?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양입이 설신의 있잖아요. 내 눈, 코, 입, 귀, 혀. 이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CEO의 이 안입이 설신까지가 나를 움직인 거예요. 사실 내가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내가 세계에 나가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서는 소리를 듣고, 하기는 중국의 어떤 그 인텔인데 출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딱 붙어 있을 때 통역이 없었어. 그래서 불가분하게 내가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주고받고 했거든. 이렇게 나보고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쓴다고는 하긴 한데. 그리고 안입이, 그러게 코로는 뭐라고 그러냐? 냄새를 맡는다 이거야. 우리가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몸뚱아리로는 뭐냐? 촉감이지? 촉감. 네. 이렇게 본다. 이 색자도 재미있는 게 이걸 사람인변으로 보고 밑에 건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형상이라고 그러네. 아시겠죠? 색이라고 그러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 빛을 말하네. 빛. 예? 빛을 말하네. 눈으로 쏘아서 보는 그 광선보다 더 빠른 빛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귀로다 소리를 들으니까 좋은 소린가 나쁜 소린가, 저 사람이 강의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코는 향기를 맡는데 똥냄새가 나나 진짜 향기가 나나, 그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맛이 있네 한다. 몸뚱아리로 촉감을. 이것은 의는 뭐라고 그러냐? 식이라는 게. 안다 이 얘기야. 알아서 얘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CEO들이 색성향 미촉법에 이게 오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조절하면은 세계적인 베테랑 사업가가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이것이 결정을 짓는 게 나를. 그 미술관 사장이 그토록 진실하게 해담이를 움직이지 않았던들 램들 왜 가고 싶지 않겠어? 같은 가격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대관료도 그냥 다 제하고 아주 안 받을 수 없는 그거 조금만 내셔야. 응? 오프닝 때도 모든 행사를 자기네가 다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스님 편한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 건데 이 사람은 이미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나하고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중국 미술관은 뭐예요? 자기네들 뜻대로 안 돼요. 공무원들이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 당신 그림은 부처 그림이니까 종교색이 너무 짙다. 그렇게 글씨를 써갖고 같이 혼합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론은. 그러면 내가 고려불화의 대가이지 서예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부처님 법을 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이
그래서 그 오욕 5가지의 욕망을 자기가 얼만큼 절제하고 자제하고 최고로 여기서 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달린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는 일을 업이라고 한다. 업이라고.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과거 새에도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도 내가 한다. 근데 이것을 잘 선의적으로 했느냐 악의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잘 풀리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트러블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야. 그럼 누가 풀어주냐 이게야. 부처님이 풀어주냐, 예수님이 풀어주냐, 공자가 풀어주냐, 소크라테스, 누가 풀어줄 수 없어요. 본인 자신만이 안입이 설신이 이를 돌아다보고 풀어야 되는 일이다. 현명한 자는 반드시 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풀어야 돼. 결자해제라고 했지. 그렇게 내가 동결되고 내가 안 되는 일을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줄 알아야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 천명을 모르고 운명을 모르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응?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면 스스로 풀어서 스스로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아주 베스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못 풀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래 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또 어디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거나 힘 있는 세력에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욕이라고 하는 데서 물들어 버리면 사업가는 정말로 큰 사단이 납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범부를 초월해야, 범부를 초월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름하여서 뭐예요? 오욕이 잘못되면 탐진치로 흘러가. 탐내고 이 색성양비촉법을 탐내는 거예요. 탐내다가 안 되면 성질나고, 그치? 성질나는 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어리석음에 풍덩 빠져가고 일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냐? 치명적인 독사, 삼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삼독을 우리가 여기서 물들어 버리면은 사업에 실패한다. 또 지금 내가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고 모든 것이 어렵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자 3대가 없고 가난뱅이 3대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자식을 내가 잘 교육 못 시켜서 지금 형편없다고 하면 그것을 잘 다듬어서 손자대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뭐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쉬운 말로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건 하기 좋은 말이지 실패 한번 해봐. 10년 내 20년 내 못 일어나. 한 번 잘못해. 공무원으로서 한 번 잘못하면은 그 사람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명사 초청을 해서 길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내 나이도 뭐 꼭 70은 아니더라도 70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인생살이 한 것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하니까 삶이 잘 되더라. 월제 해담 스님이 마음 먹고 뜻 먹으면 다 되더라. 어디를 가든. 그 키가 뭐냐 이게야. 키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 따라 이루어지느냐 이게야. 걸림, 무장애. 에? 무장애 하냐 이게야. 내가 장애가 걸리지 않고 하느냐. 그럼 스님은 처음부터 무장애 했느냐? 이 해담 스님도 처음에는 장애가 많았어. 어느 날 불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눈, 코, 입, 귀, 혓바닥 이 뜻의 소행이었구나. 이것을 잘 컨트롤하니까 뭐냐,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그죠? 또 사회에 나가서 누구에게 뭘 해도 소통이 되고, 말을 해도 이게 잘 서로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른 데서 구하려고 말고 내 눈, 코, 입, 귀만 잘 닦고 소지하면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아주 쉬운 것 같죠?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것 같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공연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렇게 해. 그래, 사람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갈대와 같아서 잘 휘어. 어떤 사람은 너무 꼿꼿해서 문제야.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 근데 사회의 그 어떤 CEO라는 사람들은 아주 강직해야 돼. 강직해야 되겠죠? 네. 강직해야 돼. 이 사람들은 용감해야 돼. 용자. 쓸 용자라고 하는데 산의 남자에다 힘력자야. 그치? 아주 용감해야 돼. 왜 용감해야 되느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려고 하면은 리더가 시원찮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용감해야 돼. 어디 가든 용감해야 돼. 그리고 무엇인가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것을 잘 체크해서 그 일이 달성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이 월제 해담 스님에게 평생 쓸 목과 종이를 대주겠다는 건 중국 사람 하나밖에 없냐? 그치? 그래서 이제 고려 우리 불화 민족의 문화유산 대단한 것이다. 우리 것이면서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유산. 이미 상실된 우리 민족 문화유산. 얼이 빠진 우리 민족. 녹시 있건 없건 모르는 민족. 이 21세기 찬란한 이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 거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새겨주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간에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삼독심을 비우면 무조건 잘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넉넉해야 된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면은 내 밑에 사람한테 얼마간 베풀 줄 알아야 성공한다. 이것이 다 내 건 줄 알고 그냥 주머니 그냥 잡고서 그냥 맨날 사정하면 이 사람은 절대 클 수가 없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평생 그 고려화불을 조성해서 우리 민족문화유산 알리기로 전체를 다 써버린 사람이요. 이 작품 이거 괜찮지? 네. 요게 그래도 요번에 명예 훈장 받은 상이요.
저 작품은 그냥 절에 있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한 작품도 또 있는데 그거는 이미 주인이 결정돼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좀 벗을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세계인이 탐을 낸다. 이게 세계문화유산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섰을 때 요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안료라든가 문양이라든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이 하기가 뭐해서 사실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라는데 특히 고려불어라는 거 이미 남의 나라에 다 가서 없는 고려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지는 않으나 정신적으로는 해담 스님이 참 애쓰는구나라고 해주시면 더욱이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 말하지만 우리 민족,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선조가 우리에게 준 보물이야.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요. 문화라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우리가 IT 산업 있잖아요.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 소니 개발한 게 고려불화의 정교성에서 많은 힌트를 얻지는 않았는가. 물론 IT 중에서 NT 부분,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그거를 개발한 건 프랑스인이 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 우수성도 뭐라고 그러냐면 고려불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 DNA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산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사실은 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족자, 탱화, 정화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박피가 됐어. 지워졌어. 그지? 그래서 이제 스님이 사실은 스님도 수월관음 하나 팔부성중을 그려도 똑같이 못 그려. 내가 그 똑같은 걸 그려도 똑같이 못 그려. 하물며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걸 내가 어찌 똑같이 그렇게 판매하기로 하겠냐. 그러나 최대한 그때 천연안료로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사 같은 것은 사실은 수은이야. 수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형수를 주로 그거 채집시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쥐들 각오로 그거 코앞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연지라는 것은 뭐냐면 연지라는 그 조그만 벌레가 있어. 그 벌레 피를 채취한 게 연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고려 시대 때 쓰던 그 안료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조개 껍질이라든가 식물성이라든가 동물성, 악교 같은 것도 생선 뼈, 가시, 또 들소, 가죽 안에 있잖아. 찐찐한 거. 또 뼈다귀. 이런 데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이거를 그리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고려 화불이 앞으로 해담이가 그린 것이 천년이 내려가고 못 내려가고는 고려 화불 팔자고. 그지?
나는 최선만 다할 뿐이야.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것을 했으니까 내 금생에 선택받아서 한 소명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는 역사가 말하겠지, 그지? 네. 어떨까?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고려 불화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보니까 다 명이 길게 생겼네, 그냥. 응? 명이 길게 생겼어. 해담 스님보다는 최소 앞으로 한 4, 50년은 살겠어요. 해담 스님 없는 세상이 되면은, 그 스님이 애썼는데, 이 한자락은 기억할 수가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참 어디를 가든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거야. 일본인하고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걸 되풀이하지만 일본인들이 지들 거라고. 응? 근데 저 스님이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쑥덕쑥덕하고 그랬어. 응? 그래 걔들이 약 5, 600, 700년을 갖고 있으니 그것도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그린 것은 우리가 했지만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킨 건 그 사람들이 했으니 그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루브르에 가면 나한테 꼼짝 못해. 그리고 따라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이 거룩한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당신네들이 성공할 것인가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내 눈, 코, 입, 귀, 혓바닥, 몸뚱아리만 잘 간직하면 된다. 그렇겠죠? 네.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바깥에서 결정되는 건 한 개도 없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새벽에 한 30분이고 앉아서 돌이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엇을 생각해? 원인 규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 규명. 무슨 원인이 있어서 안 풀리는가? 나는 괜찮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자식놈이 속을 그렇게 세게 공부도 좀 제대로 못하고 또 화목하지도 않고 내 아내는 또 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나를 속을 세게 그지? 그러저러한 일들이 그냥 내 가슴팍에 얼마를 살지도 모르는 이 한 육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괴롭힌다고 해서 본인이 괴롭다고만 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풀어야 돼.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 가서 사는 사람들, 이제 뭐 한 6, 70이 된 사람들한테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 문화가 틀린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인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생각하니까 그냥 편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쉬잖아. 걔들은 하나, 둘, 이게 또 거꾸로 센다네. 그럼 그냥 그렇게 세는가 보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문화인가 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상대를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과 사람이 똑같아. 더 말한다고 그러면 뭐 동물의 껍질을 갓 벗어서 인간 된 사람 많아. 그래서 인두고 껍데기는 사람이로되 마음자리는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것은 왜냐?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죠? 네. 본능적으로 살면 벌써 이건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만 해로운 것이냐? 남에게도 장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업이 되고 윤회하면서 자기가 또다시 받아야 할 몫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가 한 삶을 살 때 내 몸뚱아리만 잘 단속하면 된다.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머리에는 꾸불꾸불한 큰 뇌, 작은 뇌 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냥 거기서 이어가는 목에도 그렇지 뱃속은 보면 창자, 대장, 소장, 뭐 비장, 심장, 간, 콩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기가 역겨울 정도 끼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거 육신은. 거기에 이렇게 눈, 코, 입을 가죽 포대로 잘 뒤집어 써서 괜찮은 것뿐이다. 그래서 누구나고 이쁘다, 밉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 그래서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다.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본래 이쁜 것도 없는 것이요, 더러운 것도 없는 것이요. 그냥 이해를 해주면 무조건 편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뭐라 그러냐? 백년 탐모론 일조 연이라고도 하고 티끌진이라고도 한다. 일조진이요. 3일 수심은 천년 보라. 백년 동안 탐에서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되지만 3일 동안 닦은 큰 마음은 천년이 가도 모배로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적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한다. 그것을 뭐라 하냐? 적선. 지가 선을 베푼 그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경상. 이것은 반드시, 진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해봤어요? 별로 못했죠? 내가 보니까 별로 못한 것 같아. 기회가 되면 좀 할 텐데 기회가 안 돼서 못한 것 같잖아.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 따라 할 수가 있어. 말 한마디라도 좋게, 그지? 어떤 사람은 괜히 위협적으로 말해. 안 해도 되는데, 그지? 위협적으로. 응? 그렇게 남한테 말 한마디라도 무외시, 좋은 말을 해주고, 기분 좋은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따뜻하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이미 공덕을 쌓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 그대로 하나도 안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런 걸로라도 공덕을 많이 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걸로 돈으로 그냥 팡팡 사회에다 쓰고 어려운 이웃에다 할 수 없을 때는 말 한마디라도 잘해서 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지? 그래가지고서 항상 좋은 말, 희망적인 말, 부드러운 말, 이걸로 할 때 나 사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가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주게 돼 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외시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키가 뭐냐? 보로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확신을 가져야 하잖아요. 확신, 그지? 확신을 갖는다 이거야. 그 확신이라는 거 믿으시면 확실하게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것은 뭐 기독교로 말하면 확신, 신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한다. 무엇을 확신하냐? 내가 하는 업체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한 자긍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고 브리핑할 때 확고부동한 그런 것을 잘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진실해야 돼, 사람은. 진짜 진실해야 돼. 사업가라고 그래갖고 누구하고 사업 비즈니스 이렇게 하러 가가지고 밀고 땡기고 이 사람은 사업 틀린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네. 진솔한 마음으로 열고 마음과 마음으로 딱 열어서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 진실한, 아주 진실성을 가져야 돼. 진실성을 갖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용관계, 신뢰관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떤 거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대통령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국무총리도 움직일 수 있고 이건희도 움직일 수 있고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담 스님 조그마하고 못생겼잖아. 근데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는 잘 못 통하는데 그래서 스님이 나가서 큰 사람들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다 통해. 알겠죠? 네. 통한다. 통한다. 예. 그래서 진실한 마음. 그것만 가지면은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성공을 하거나 못하거나. 아시겠죠? 네. 반드시 성공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나 기억할 수 있어? 나 이름이 뭐야? 예, 기억하죠? 네. 오늘의 솔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중국 북경에다 에너지를 너무 쏟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만족한 강의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거야. 이게 진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내가 봐도 실력은 있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러냐. 그래서 진실만이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먼 훗날 나랑 다시 만날 때는 지금보다 월등히 나은 직장에서나 사업 관계나 나은 그런 사람들로서 한번 만납시다. 아시겠죠? 질문하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라는 것도 해버릇해야 해. 알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고려시대부터 그 불화가 성행을 하기 시작했고 기법이 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스님이 그리신 그 기법이 그때의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왜냐면 오늘 내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불화의 문양은 이렇게 꽃을 하나 잘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걸 그려줬어야 돼. 응? 여러분들한테. 그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또 같은 꽃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목단처럼 피고 이렇게 된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응?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렸지만 해서 이렇게 여기는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구름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석체 돌가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전부 안료가 비쌌어요. 만호, 수정, 순금 이렇게 이게 다 보석 아니야. 그러니 이게 지금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붉은 돌가루. 사실은 이제 저는 경면주사를 사다 갈아서 써요. 진사나 연지 같은 것은 사다 쓰지만은 뭐 주사 같은 것은 그냥 일반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면주사를 갈아서 써요. 되도록이면 1000년 후에 그것을 뭘로 이렇게 봐도 아 이것은 그때 그대로 그렸구나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해놔요. 사실은 지난번에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앉았다가 사성을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쭉 삼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월제 해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내가 성인이 된다는 건 이건 뭐 내가 다시 100번을 거듭 태어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단 해담이가 한 것은 1000년의 역사를 내려갈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지? 그렇죠? 네. 그래서 1000년의 역사.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아주 난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 좀 약간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번에 중국 갔더니 티베트 탄카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붓을 놨는데 내가 쓰는 붓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근데 1호, 0호 같은 것은 소리 몇 개 없는데 그것도 할 때는 그냥 다 날리고 한 새 털럭 같은 거 그걸로 그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 화불을 조성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에 힘이 가는 거야. 그냥 내가 하다 보면 용을 쓰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카메라 찍는 사람들도 보니까 중요한 거 찍을 때 숨 안 쉬고 찍대. 그래 나랑 비슷하구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비단에다가 악교, 포수 해서 그때 쓰던 안료 아무리 비싸지만 그걸로 그대로 그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 이제 지금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되신 우리 스님께서 한번 내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 월제 해담이 그림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지금 중국을 가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니라 혼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뭐 가르치는 데라든지 아니면 참고할 만한 작품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독학으로 예, 그래서 제 유일한 친구가 동경의 맛지옥가박물관 관장이었던 오야만 노리오상인데 그 사람하고 정확하게 한 28년, 9년, 2년이 되면 그분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뭐 자료라든가 모든 걸. 그래 그분이 이제 한번 나는 세상에 창피하지 않았어. 왜? 내가 누옥에 살아도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고 비, 눈 이거 피할 수 있으면 됐지 라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너무 큰 데서 있는 줄 아는 거야. 좋은 공간에서.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거지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난 너무너무 그때 창피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항에 가면서 그때 고미술
일본어 통역하는 분한테 그러더래. 나도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나라한테 다 뺏기고 저 기운도 한 조금 없는 조그만 스님이 저걸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니 한국 사람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더래. 그러고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자존심은 무척 상했지만 그 말도 일리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사실은 이제 그 경위 고려화합으로 하게 된 것을 말하려면 너무너무 긴 시간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천부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그 모양새로 타고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지금 3명은 저기 질문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해보세요. 그 출가는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출가? 네. 아, 지금은 세월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왜 나오라면 프랑스가 85%가 가톨릭아니야. 성당이 텅텅 뱄어. 신부도 없고 신도도 없는 거야. 지금 세계적으로 이 종교가 아주 그냥 이상해졌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은 불교도 위기고 가톨릭, 기독교 다 위기예요. 그래서 출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처음에 고려 시대 때는 법상종, 화엄종, 태고종 이게 주류를 이뤘었어. 그러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처 스님이 막 절에서 결혼해갖고 애기 낳아갖고 기저귀 빨아널었다고 이승만이가 지적하면서 종교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된 게 한 60여 년 됐어요. 조계종이.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이 뭐라 그러냐면 신체적 결함도 없어야 되고 최하 고졸 이상이라야 되고 나이는 40대 이하라야 되고 그리고 40대에 그때 출가를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아기 때 동진 출가를 해야 그게 사람인 줄 알아서 스님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진 출가한 스님들이 뭐냐, 이게 보면은 스님도 친구가 목사도 많고 신부님도 있고 그래요. 특히 신부님 층이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소통이 돼. 그분들은 이렇게 그냥 세간에서 그냥 살면서 공부를 막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스님들은 어려서부터 출가를 해갖고 그냥 고지식한 거야.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내가 이제 어느 때인가 나는 고려화불을 해서 그런지 그 고려화불의 가피력 때문인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딱 이루어지더라고. 모든 일이 그렇게 돼가. 그러는데 그렇게 저 대한불교 아까 보문종이라고 하는데 보문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비구니 종단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이제 조계종에서도 50세 60세까지도 받아. 그러고 왜 직장 끝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지? 퇴직 후에도 받아줘. 퇴직 후에도 받아주는데 이게 조선시대에서 성리학이 유교 성리학이 불교와 도교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 그러는데 실질상은 종교란 다 좋아요. 그러죠? 그 가르침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님도 얼마나 훌륭하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훌륭하고, 공자님도 얼마나, 소크라테스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 그냥 그 종교는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출가는 아마 조계종에서도 원하면 내가 스승 만들어 줄게요. 걱정하세요. 됐습니까? 네, 또 질문하십시오.
부학은 어떻게?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어요. 나는 스님이라서 우리 여기 온 불자들이 다 대단합니다. 뭐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스님이 뭐 사실은 처음에 루브르 갈 때는 그냥 일반석 13시간, 4시간 가잖아, 프랑스까지. 이 프랑스가 2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불란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원음은 부처 불자를 쓰고 란초란자를 쓰더라고. 응? 예. 불란서요. 이게 프랑스인데 그래서 우리 고려불화가 거기서 인연이 그렇게 깊은지는 난 잘 모르겠어. 진짜 그렇지? 네. 그리고 요번에 중국 가는 것도 연대가 비슷해요. 그 미술관이 루브르하고 모나리자가는 여기 들어가고 내가 하는 대로 여기 바로 붙었어.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고려불화를 우리 많은 분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그래. 막 울고 난리가 나. 그런데 굶어 죽어. 뭐 그냥 재산이 집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평생 안 벌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모르되, 에? 흥미로서 어쩌다가 하는 것은 모르되 이거 젊은 사람 할 거 아니에요. 뻔히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는데 스님이나 돼가지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쓰겠어 못 쓰겠어? 가령 이 자리에 지금 몇십 분이 계신데 나 이거 당신 줄 테니 치주해. 죽었어? 못 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부산에 그 아트페어 갔다가 부산에 선박회사 하는 이가 연매출 3천억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큰 스님 이러네. 장모하고 부인하고 자식하고 그래서 전 공양을 같이 했는데 장모가 사위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사위는 수구리야, 수구리.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랬더니 아무나 보면 이게 수구린다고. 그 수구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장모가 돼갖고 아직 사위 파악이 안 됐구만. 당신 사위가 고개 한 번 숙일 때마다 수억씩 나오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하면 오판이요. 왜 그렇게 봅니까? 이제 이랬는데 나를 장인상을 준대. 명장상하고. 그래서 부산에 그 KBS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앉으라는 대로 이쪽 끝열에서 두 번째 이렇게 앉았었더니 그분이 이제 나를 거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 아주 부산서 아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회장이 나는 스님 모시하니까 너 먼저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조금 있다 들어오셨어. 그 스님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래. 여기 앉으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이거 잠깐 계세요. 그러더니 이야 그 사람 대단하더만. 그 바바리 코트를 여기다 딱 끼고서 가가지고 관계자들한테 호령을 하는데 어디라고 큰 스님을 거기다 앉혔냐.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냥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소리도 못해. 그러더니 이렇게 쭉 보더니 이거 띄어. 보니까 부산시장 누구 시장 뭐 이런 사람들 자리야 그게. 앞자리가 그게. 이거 띄어. 그러게 얘하더니 뛰더라고. 큰 스님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앉았다 보니까 부산시 문화원장이 바로 옆자리더라고. 그렇게 문화를 아는 분이지. 그래서 내가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나 괜찮다고 할 수도 없는 게고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지? 그런데 용감할 때는 그러니까 사자와 같더라고. 겸손하고 겸손하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보니까 그냥 그 사자와 같더라고. 응? 어디 큰 스님을 거기다 모셨나. 그렇게 부산만 가도 나를 알아줘. 수원에서는 왜 안 알아주냐. 그래가지고서 그랬어라니까 이것은 참 내가 한 30, 40년을 떠들어가지고
사실은 고려불화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린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떼거리가 없어도 한 점에 고가로 팔잖아. 그래, 이거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많이들 그려. 지금.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그린 거 쳐다보지 않아요. 누가 고려불화 안 봐. 다만 옛날 거 고화는 토대로 하되. 그런 내가 또 나와서 이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런 내가 또 있어서. 맞는 말이지? 그리고 이건 배운다고 꼭 될 일은 아니야. 배운다고 이것이 뭐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벌써 선천적으로 이게 부처의 세계를 읽어야 돼. 부처의 세계를 읽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이거 그려지지 그냥 회화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간 보면 그림은 잘 그려졌는데 영혼이 없어 그림에. 그냥 텅 비고 그냥 그림일 뿐이지 혼이 안 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설명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넘어지는 거 봐. 그러니 내가 뭐 이 나이 먹어서 그림 가르치게 생겼어? 진짜 버리세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추단을 못 하는데 누가 시끄러워. 너 섞고 뭐 한 거요? 그래요. 또 한 번 궁금하신 일 있으면 물어보세요. 기간이 얼마나? 그래요? 제가 이제 최고 큰 5m짜리가 있어요. 수월관음. 그건 이제 세계에서 최고 큰 작품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5m는 없어요. 그거를 그린 게 꼭 3년을 그렸는데 3년을 어떻게 그렸느냐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릴 데가 없으니까 법당에다 펴놓고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서 그거를 제가 붓을 한 번 들면 그냥 밤인가 낮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3년 동안에 500라한을 하나 밤에는 또 이제 제 그 강당에서 그렸어요. 그리고 2점을 그렸지만 어쨌든 최고 오래 걸린 건 3년. 보통 500라한이나 그런 거는 출초까지 해서 한 1년 이상. 그리고 또 저 수월관음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저기에 보면 팔부성중 밑에 있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도 파도도 전부 그리고 그냥 그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다가도 그릴 수 있는 그게 됐잖아요. 자다가도 초를 떠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는 왔으면서도 최소 4개월은 걸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려놓고 보면 항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제가 고려불화 그리는 사람인 줄 아셨어요? 네. 조금 유명해요. 많이 유명해요. 네. 그런데 그게 중국 가니까 그냥 그 절절하게 말하는 그 CEO, 그 이제 원 그룹에서 하는 건데 이제 월급 받으시는 사장님이시래. 그분이 참 그 그룹에 있다라는 것은 참 굉장한 소득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이 월제 해담이를 그토록 그렇게 초청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고맙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사실은 스님들은요, 이게 머리 깎고 못 가요. 중국인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거기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맨날 이렇게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만은 나도 중국에 한번 들어가려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 각서를 써야 비자가 나와요.
가서 종교 활동 안 하겠다. 이 각서를 꼭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 생각하면 안 입고 와서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중국 시장이 한번 술렁술렁 한다면 고려 화불의 역사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죠? 그래서 잘하고 올게요. 그래 하여간 일단은 여러분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러분들 양해 못 차는 강연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 송석호 CEO께서 월제회담 스님 온다고 여러분들 많이 초대하려고 애쓴 것 같은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냥 참고적으로 그 사람 고려부라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로 진보가지 아까운지 모르고 그냥 했구나. 그거 본 것도 그냥 우리로서는 그냥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살 때 뭐 잘못되면 누구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왜 안 되는가 하기 전에 내 눈, 코, 입, 귀, 혓바닥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풀 건가를 스스로 실오리를 엉킨 실을 풀듯이 하면 반드시 사업에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담 스님 강의를 들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참 가슴이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